드라이버 슬라이스에서 살아남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골퍼분들 이제 드라이버 치다 보면은 슬라이스를 미스샷으로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드라이버에서 살아남아 보자고요. 자, 이 슬라이스의 그러면은 원인부터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드라이버 슬라이스의 원인은 우선 첫 번째는 이 헤드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에 오픈되면서 맞아서 슬라이스가 납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임팩트 순간에 헤드 페이스가 많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스윙의 궤도가 이제 인투 아웃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반대로 아웃 투 인 궤도가 나오면서 공을 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헤드 페이스를 다시 스퀘어로 맞추는 것과 그리고 스윙의 궤도를 인투 아웃으로 만드는 것을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특히나 자꾸 이제 아웃투인 궤도가 나오시는 분들은 그 습관을 다시 인투 아웃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옆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해 볼 부분은요, 이 헤드 페이스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너무 잘 잡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그립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그립은요, 뭐 뉴트럴 그립이나 아니면은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스가 나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어떤 골퍼분들 중에서 나는 뉴트럴로 잡고 있어 라고 하지만 막상 그립 잡은 모습을 봤을 때는 위크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페이스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춘 상태에서 그립을 잡잖아요. 그때 왼손 엄지손가락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것을 이제 뉴트럴 그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뉴트럴 그립은요, 채를 잡았을 때 채를 이렇게 들어서 잡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는 거예요. 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왼손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뒤로 가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왼손 그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왼손 엄지의 위치가 가운데에서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채를 이렇게 바닥에 드라이버 이렇게 내려놔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그립을 채를 이렇게 다시 들었다라는 느낌으로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각도를 딱 정해서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클럽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럽을 이렇게 잡아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그립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왼손 엄지의 위치가 가운데에서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트롱 그립도 아니고요. 이것이 뉴트럴 그립입니다. 이렇게 그립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쳤을 때 이 헤드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드라이버는요, 저희가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은 쳐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프로님들, 네. 드라이버는 한 어느 정도까지는 쳐야 되나요? 200 이상? 네. 그죠. 네. 그죠.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남자들은요, 일반 골퍼라고 하더라도 한 적어도 230은 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이 드라이버를 쳤을 때 이 헤드 페이스를 열리게끔 만드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을 멀리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 몸을 중심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치는 사람은 프로들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상급자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중상급자부터 그 밑에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기 힘들어요. 내가 그래도 드라이버 230은 쳐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동작이 나오냐면 이렇게 몸이 튀어나가요. 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립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헤드 페이스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치면서 뭐야 이번에 슬라이스 났네, 그럼 이번에 또 머리 잡아봐야지 하고 쳐서 방향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골프는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한 번의 샷을 저희가 잘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거리를 많이 보내려고 해서 상체가 튀어나가지 않게끔, 상체가 튀어나가지 않고 뭐가 튀어나가야 되냐면 헤드가 먼저 앞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 구질을 훨씬 더 슬라이스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인 스트레이트나 아니면은 약간의 뭐 드로우 이런 것들이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그립 그리고 이 공을 치려고 하는 마음가짐만 바꿔주셔도 저는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제가 스윙의 궤도가 아웃투인으로 나오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웃투인으로 나오는 골퍼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몸통의 회전을 정말 많이 못하세요.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몸이 지금 회전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회전을 한 상태에서 공을 타격을 하면은 스윙의 궤도가 아웃투인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백스윙을 들었을 때 몸의 회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팔로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다운스윙 했을 때 과연 채가 이렇게 내려올까요?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 올렸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것이 훨씬 힘을 쓰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치게 되면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공식을 좀 정해드리고 싶은데요. 내 스윙 궤도가 자꾸 아웃트윈이 나와서 깎여 맞는 골퍼분이다라고 하면은 우선 백스윙 세팅을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까지 오게 해주세요. 백스윙을 하셨을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까지. 프로님 그러면 이거 좀 스웨이 아닌가요?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슬라이스가 곰이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오히려 이렇게 많이 과하게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좀 과하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왼쪽 어깨를 오른쪽 무릎까지 쭉 밀어볼게요. 그러면 네. 저 지금 머리가 거의 하나 정도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 백스윙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상체가 충분히 회전이 되어져 있고 체중도 오른쪽으로 충분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체가 회전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했을 때도 이 체의 위치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닌 뒤에 있어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완만한 궤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완만한 궤도를 만들어 주면은 더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슬라이스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만한 다운스윙의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까지 올 수 있게끔 이 상태로 만들어서 다운스윙을 천천히 해보게 되면은 인투 아웃의 궤도가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백스윙을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쭉 백스윙을 올린 다음에요. 다운스윙 때 이 체가 그리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팔이 완만한 궤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팔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체의 궤도는 완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체를 계속 뒤에 머물게 하고 하체가 회전하게끔 한다고 해서 체가 완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느낌이 이 손이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은 내 팔과 손으로 통제를 해서 앞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체중을 먼저 오른쪽으로 회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식의 팔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냐면 손이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스윙의 궤도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서 상체가 이렇게 도니까 앞으로 팔이 나오니까 이게 싫어서 자꾸 팔을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려고 하시는 골퍼분들도 계신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내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몸을 밀어주는 동작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팔과 손이 앞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채는
완만한 궤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약간 앞으로 손이 앞으로 나오게끔 하고 좀 완만하게 만들려고 할 때 네. 좀 페이스가 열리고 공이 우측으로 출발할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손 등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골프에서 이 슬라이스의 그냥 가장 악성은 저는 이 왼손 등의 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 얘기를 본인의 얘기라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스트롱하게 그립을 잡지 않았는데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왼손 등이 자꾸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정재현 프로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손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스윙의 궤도는 인투아웃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헤드 페이스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스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하면서 또 우측으로 휠 거예요. 그러면은 푸시 슬라이스가 나오면서 아주 악성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왼손 등이 일단은 꺾여져 있는 상태가 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아까 전에 왼쪽 어깨가 오른쪽 무릎까지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몸통의 회전이 많아져야 돼요. 몸통의 회전이 많아지면 그립을 잡았을 때 이렇게 꺾어 놓은 상태에서 잡지 않는 이상 탑에 올라갔을 때는 왼손 등이 이렇게 펴져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몸통의 회전이 다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팔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왼손 등은 꺾여지게 됩니다. 그럼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 경우는 깎아치고 헤드도 열리고 온갖 그냥 공은 다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몸통의 회전이 많아지고 이 팔은 계속 몸통의 회전에 의해서 따라가게끔 해야 한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백스윙 때 왼손 등이 잘 펴질 수 있게끔 몸통 회전을 충분히 했는데 다운스윙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다시 꺾여지는 동작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왼손의 세 손가락으로 채를 다시 이렇게 움켜쥔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언제 움켜쥐시는 거냐면요. 백스윙에 쭉 올라가셔서 다운스윙 때 몸의 회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키셨어요. 여기서 몸이 이제 다시 돌 거예요. 돌려고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왼손에 힘을 주시게 되면은 이 왼손의 그립도 훨씬 견고해질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클럽을 던져주기가 편합니다. 지금 방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클럽을 움켜쥐는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이 동작이 어디서 나오는 동작이냐면 제가 만약 원반을 왼손으로 던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손목을 꺾어 놓은 상태에서 원반을 던지면은 다 원반이 오른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원반을 던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임이 계속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원반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공을 치면서 자꾸 또 슬라이스가 나오고 또 반복된 잘못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슨의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스윙에는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팔 따로 뭐 상체 따로 하체 따로 몸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발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팔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고 팔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연습을 제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내가 그립도 꼼꼼하게 잘 잡았고 어깨 회전도 충분하게 이게 이어졌고 그런데도 슬라이스는 난다.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먼저 몸을 살짝 왼쪽으로 튼 상태에서 시작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럼 팔이 이렇게 갑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럼 팔이 갔으니까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요. 여기서 몸을 다시 왼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팔은 별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건 아니죠? 저 팔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이 팔을 그냥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저를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해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니 사실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쉬워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동작일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께 꼭 이 동작을 한번 알려드려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네. 네.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드로우를 친다? 요거 한번 진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해야 하고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그런 긴장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구질을 만들기 위해선 이게 저는 돼야 조금 더 골프를 편하게 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네. 하시면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정말 팔의 힘을 충분히 다 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팔의 힘을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골퍼들은 다운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회원님 여기서 다운 스윙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돌아요. 돌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슬라이스 나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하는 이런 느낌들이 몸에 익숙해진다면 훨씬 더 슬라이스 극복이 가능하다. 연습장 가서 진짜 공이 안 맞아서 공을 2시간, 3시간씩 때리면서 왜 자꾸 슬라이스 나지? 이 슬라이스 어떻게 고치는 거야? 프로님 이거 손도 다 까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진짜로 그런 절실한 분들이 계시면 이거만큼이나 좋은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이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책까지 들고 해보신 후에 클럽을 잡고 공을 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을 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잔디가 있어요. 좀 숱이 긴 잔디가 있는 거예요. 숱이 긴 잔디가 있는데 그냥 그 잔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쳐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공이 왜 맞지? 그 다음에는 이 공이 왜 슬라이스가 안 나지? 뭔가 알 것 같아. 이런 식의 발전으로 점점 나의 스윙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공을 쳤을 때 나 이제 슬라이스 안 나는 방법 알 것 같아. 이렇게까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큰 풀스윙을 하기보다는 좀 작은 스윙으로 약간 툭툭 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큰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 스윙부터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작은 스윙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윙을 크게 해야지만 완만한 스윙을 해서 스윙의 궤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작은 동작을 하면서도 스윙의 궤도가 완만하고 가파름의 차이가 확실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내가 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몸의 흐름을 먼저 꼭 익혀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드라이버 슬라이스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